죄송합니다. 두 분이 불편하신 줄은 미처 몰랐군요. 제 불찰입니다.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나눠도 좋아요. 전 괜찮습니다. 친구라. 리니 씨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법에 맞게 제 소개도 해야겠군요. 저는... 리니 씨. 이렇게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모두 저마다의 위치가 있듯이 저는 최고 심판관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일 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키지는 않지만 일단 두 분께도 알려드리자면 저기 저 녀석 귀빈석에서 아까부터 저 자세로 있었습니다. 두 분의 눈에 처음 띄었을 때 가장 멋져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얼른 눈치채주지 않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군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럼 더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공연이나 보죠. 우리가 쉽게 알아챌 정도였다면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겠죠. 마술을 감상할 땐 기술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술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속으로 새겼습니다. 소리는 이미 충분히 크니까요. 제 신분과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니 전 신경 쓰지 말고 공연에 집중해 주세요. 공연을 중지합니다. 의료진은 절 따라오고 경비대는 현장을 지키면서 공연 관계자를 전부 통제하세요. 출입구는 일시적으로 봉쇄합니다. 두 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무슨 일인지 알아낼 테니까요. 마술 상자 안에 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은 코엘, 리니 마술단 소속 스태프였더군요. 무대에서 터진 폭죽이 수조 위쪽의 밧줄에 불을 붙였고 그것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게 추첨됐던 관객이 아니라 코엘이었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해보니 그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현재 행방불명인 상황이고요. 이건 단순한 공연 사고가 아닙니다. 소녀 연쇄 실종 사건과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논쟁은 여기까지. 프리나님, 방금 그 발언은 리니 씨와 그 동료들에 대한 고발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발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진행돼야 하겠죠. 여행자, 프리나님은 당신을 대결 상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저 장황한 연설은 무시하고 당신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리니 씨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그의 대리인이 될 의향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심판은 내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양측 모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유롭게 조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리니와 그 마술단에 소속된 자들은 모두 오페라 하우스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 외에 관객 여러분은 경비대의 확인을 받은 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술 공연 중의 돌발 사건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객 여러분이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술 트릭을 설명해 주십시오. 리니 씨. 그렇다면 리니 씨, 당신의 진술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마술이 시작되자마자 당신은 관객석 쪽의 마술 상자로 달려가 숨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그럼 프리나님에게 묻겠습니다. 고발자로서 그의 진술을 반박하시겠습니까? 모두 정숙하십시오. 리니 씨, 다시 한번 확인하죠. 프리나님은 두 가지 주장을 제기하셨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소리가 울렸을 때 당신은 상자나 지하 통로 안에 있지 않았고 당신과 리네 씨는 벽난로의 집 소속입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리니 씨.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정숙하십시오. 합리적인 요청이므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뒤에 심판을 재개하죠. 양측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그럼 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전에 리니 씨는 프리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증거를
모두 사실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럼 프리나님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리니 씨 측에서 유효한 주장을 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리인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판이 답보 상태이므로 증거가 추가된다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대원은 휴게실로 가서 사망자 코엘의 소지품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 정숙하십시오.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시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해당 단서를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죠. 경비대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니 씨 측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경비대로부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관계자는 무대 중앙으로 와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심판 중이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니 씨 측 발언에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프리나님. 대답하세요, 프리나님. 참고로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고발 측은 퇴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다면 폰타인 최고 심판관인 제가 사건의 경위를 상설하겠습니다. 소녀 실종 사건의 범인인 코엘은 관객 목록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추첨기에 미리 손을 써두기만 하면 정해둔 대상을 추첨할 수 있었죠. 범행 흔적을 덮기 위해 코엘은 수조를 떨어뜨려 용해된 소녀가 남긴 물을 감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조를 고정한 밧줄에 미리 손을 쓰고 공연이 끝날 때 터지는 폭죽을 활용해 수조를 떨어뜨려 물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죠. 소녀를 용해하는 원시 바다의 물은 마술 상자를 준비할 때 풍선 안에 넣어 상자의 상판에 붙여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엘은 소녀를 마술 상자 안에 넣으며 미리 준비해둔 갈고리를 끈에 묶어 문틈 사이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소녀가 든 마술 상자가 지하 통로로 빠지자 갈고리 끈이 팽팽해지면서 원시 바다의 물이 담긴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소녀는 이때 물에 용해됐어야 하지만 릴리에는 폰타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상자를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를 냈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코엘은 지하 통로로 들어왔고 릴리엔과 조우했습니다. 원시 바다의 물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뿐이라 착각한 그는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몸싸움 끝에 마술 상자 안에 들어간 코엘은 결국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릴리에는 본인의 진술처럼 지하 통로에서 옷을 갈아입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오페라 하우스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리니는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모르고 있었죠. 완전하게 서술된 사건의 경위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 리니는 무죄로 판단됩니다. 릴리엔 씨와 리니 씨에겐 아직 따로 심판이 필요한 의문점들이 남아있으나 이 사건은 이제 개시 판결 장치에 최종 결정을 맡길 수 있을 것 같군요. 따라서 리니와 리넷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본 경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리니 씨의 소지품에서 원시 바다의 물을 어떻게 찾아냈죠? 코엘의 노트에 언급된 공범은 리니 씨가 아니라 당신 아닙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잘 알겠죠. 계획은 들통났고 원시 바다의 물도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윗선에선 당신을 눈엣가시로 여기겠군요. 모든 정보를 고하고 경비대의 보호를 받는 게 최선일 겁니다. 건방지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전부 조사를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유감스럽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사건에서
밭이란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군요. 제 기억에도, 자료에도요. 나비아 씨, 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부친이신 칼라스 씨는 훌륭한 분이었죠. 그런 분이 돌아가시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비아 씨.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타르탈리아 씨,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혐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군요. 한 번 더 설명하죠. 이번 심판의 목적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찾는 겁니다. 나비아 씨, 이걸로 두 번째군요. 지난번엔 결정적인 증인을 데려오셔서 당신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만 이는 법정 질서에 어긋납니다. 당장 법정 모독죄로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용의자 신분을 벗은 건 아니니 일단 관객석에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나비아 씨, 누굴 고발하겠다는 거죠? 누군가를 고발하는 건 매우 엄숙한 문제입니다.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란 죄명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도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발 성립입니다. 나비아 씨와 대리인분들은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대는 당장 마르셀 씨에게 심판 참석을 요청하십시오. 마르셀 씨, 대리인은 따로 없으신 거 맞습니까? 좋습니다. 양측 모두 자리에 있으니 고발 측은 발언을 시작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법률집행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진술하겠습니다. 마르셀 씨, 당신은 지금 고발된 상황이니 반박 의견을 내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비아 씨, 그 사건과 피고발인이 무슨 연관이 있죠?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대체 몇 번이나 일어나는 건지. 피고발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듯하니 경비대는 즉시 제압하십시오. 심판 결과가 나온 듯하군요. 나비아 씨의 고발이 성립되었으니 타르탈리아 씨에 대한 고발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재구성하기 전에 여행자는 증거를 경비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개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바셰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번 심판은 당신 때문에 열린 거니 절차에 따라 당신에게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줄곧 존재해온 규칙이니 폰타인의 법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개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타르탈리아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개시 판결 장치의 판결 결과에 따라 우리는 유죄 판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경비대는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누명을 썼다면 반드시 벗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규칙은 어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만 폰타인 법정 최초의 규칙에 따라 최종 판결은 개시 판결 장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 그저 공무를 집행한 것뿐입니다. 개시 판결 장치가 어째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겠죠. 저 녀석은 결국 도망을 택한 건가? 네,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본인도 이유를 잘 모를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니 걱정 마십시오. 약속했듯이 누명을 썼다면 반드시 벗겨드리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그게 당신의 생명만큼 중요한 부탁입니까? 인간은 정말 정신적인 요구를 위해 생명의 본능을 등질 수 있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드리죠.
저도 같이 갈 테니 범인이 도망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응? 미리 양해를 구하고 왔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의란 무엇인지 줄곧 고민했습니다.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한때는 믿지 못했죠. 아니, 인간이 생물로서의 본능과 생명의 규칙에 저항하며 무언가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때 당신의 아버지가 혈투장에 오르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죄가 없는 자가 삶을 포기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칼라스 씨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죠.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칼라스 씨는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죠.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게 정의를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생명보다도 중요한 정의 말입니다. 저에게 왜 왔냐고 물으셨죠. 칼라스 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그 사실이 절 슬프고 괴롭게 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그 높은 자리에선 역시 많은 게 보이지 않는군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장미의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아, 두 분이군요. 나비아 씨와 함께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제겐 무슨 볼일이시죠? 물론입니다. 외부인임에도 폰타인의 중대한 사건을 해결해 주셨으니 보답을 드려야죠. 그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바시의 조직은 상세한 조사를 통해 그 개념을 알아낸 거겠죠. 이 별에는 특수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닷물의 수질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다와 달랐죠. 티바티의 대다수 생명이 그 바다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별에 수많은 생명을 낳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 바다는 더 이상 이 별의 표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시의 일행이 발견한 건 특별한 사례이거나 고대의 잔재였을 테죠. 생명을 창조하고 탄생시킨 원시 바다가 어째서 역으로 생명을 집어삼키는 걸까요? 제 상식에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폰타인 사람들에게 분명 특별한 비밀이 있을 테죠. 또 궁금한 게 있습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면 모두 바다의 용에 될 것이며 풀이나 많이 남아 눈물을 흘릴 것이고 비로소 폰타인 사람의 죄가 씻겨나갈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의 예언 말입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예언을 직시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 예언이 폰타인의 전대 물의 신이 죽기 전에 남긴 말에서 왔다는 소문이 있죠. 해수면 상승과 폰타인 사람의 용해, 벌써 두 가지가 들어맞았으니 또 다른 징조가 있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리나가 그 예언을 무척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티바트 곳곳에서 정보를 모으는 것 같더군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전대 물의 신이 프리나에게 남긴 난제일지도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시판 결장치가 이유 없이 그런 판정을 내놨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동안 게시판 결장치가 기계적으로 제 판결을 따라 해온 게 아니란 걸 잘 압니다. 그건 신이 만든 장치로서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합해왔죠. 강력한 판결 에너지를 생성할 뿐 아니라 일종의 자의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 추측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지도 모르니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어찌됐든 전 게시 판결 장치의 판정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단서를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때 당시 프리나의 반응으로 봤을 때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허세를 부리며 연기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조사를 계속할 겁니다. 진실을 찾을 때까지 그 우인단 집행관은 메로피드 요새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결백이 밝혀진다면 최대한의 보상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 말입니까? 또 다른 금발의 여행자라. 죄송하지만 본 적 없습니다. 만약 가족분이 폰타인에 오셨다면 폰타인의 법을 준수하신 덕분에 오페라 하우스와 인연이 없었던 거겠죠. 네, 질문에 답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대화였어요. 좀 더 이곳의 적막감을 즐기다 멜모니아 궁으로 돌아가야겠군요. 죄는 쉬지 않으니 정의도 쉴 수 없죠. 심판관이란 그런